네, 공중보건 교재 29페이지에는 하단에 1차 보건의료 PHC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쉬는 시간이 좀 꽤 있었으니까 학원 오는 길을 잊어버릴 정도로 좀 긴 시간이 흘렀으니까 첫 페이지부터 한번 리뷰를 잠깐 하고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정돈을 하고 붙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이 챕터 1이 지금 1차 보건의료가 끝으로 이제 마감이 되는데, 챕터 1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가 루틴하게 나오는 그런 챕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많이 나오는 부분들 일단 체크를 하시고 그 외의 것들도 다 같이 꼼꼼히 봐두시면은 틀릴 부분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선 4페이지에 있는 윈슬로우 교수의 공중보건학의 정의가 많이 나왔었던 파트고요. 그 다음에 WHO의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정의, 이런 것들은 중요도를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봐두시고, 그 다음에 사이드로 5페이지에 있는 거기 더 알아보기 박스 2번에 보시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가지고 현대적인 건강의 정의를 한번 발표를 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이게 바뀐 거냐 건강의 정의가. 그래가지고 WHO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대문짝에 보시면은 바뀌지 않았고, 4페이지에 있는 건강의 정의는 그냥 바이블처럼 계속 붙박이고, 여기 98년 4월 8일에 한번 현대적인 정의를 주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세계보건기구가 연도별로 그 해에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할 자기네들의 사업을 표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공식 슬로건인데 그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쭉 적혀져 있고, 2019년은 2018년에 거기 헬스포월 여기서 변하지 않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보건학이 어떤 과목이냐, 공중보건학은 예방의학과 어떻게 다르냐, 공중보건학은 또 전통적인 의학과 어떻게 다르냐 하는 내용들이 6, 7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건강을 결정하는 주요 결정 요인, 이것도 은근히 말로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에 꽤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다가 이 동심원에 있는 항목들을 쭉 늘어놓고 아니면 박스에다가 얘네들을 쑥 집어넣어놓고서는 이 중에서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연령, 성, 제도적인 요인들이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굳이 고르자면 연령이 된다는 거죠. 나이 앞에 장사 없다 이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이 되겠고, 성별로, 그 다음에 제도적인 요인들이 있고, 라이프 스타일. 최근에는 또 라이프 스타일, 요게 되게 중요하게 문제에 잘 나오겠다. 라이프 스타일은 생활 습관 말하는 거고, 생활 습관은 현대에 최근에 요 생활 습관병이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감염성 질환, 병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와서 걸리는 감염성 질환은 이제 다 극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기술이 의학이 발달을 했으니까 못 고치는 감염병은 없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제는 비감염성 질환이 문제라는 거죠. 비감염성 질환은 퇴행성 질환을 말하는 겁니다. 만성적으로 점점 안 좋아지는 거. 병균이 들어와서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체가 점점 조금씩 나빠지는, 고혈압이나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나 비만이나 고혈압이나 기타 등등 뚜룩뚜룩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감염성 질환. 그게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중보건의 실행 방법, 도표 밑에 보시면은 공중보건의 실행 방법, 사업의 대상, 그 다음에 앤더슨이 이야기한 공중보건 사업 수행의 3대 요소,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행정과 교육과 법규인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걸 고르라면 교육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밑에는 이제 애쉬턴 세이모어의 공중보건 4단계 해가지고 순서대로 산업보건부터 신공중보건까지 여러 번 들으셨던 이야기일 거니까 순서대로 간단하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련 학문들, 그 다음에 유사 용어들이 쭉 나와 있고, 8, 9페이지에 가서는 공중보건학의 내용, 공중보건학은 인간의 집단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범위가 다
시험 범위고 그게 과목의 범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의학, 예방의학, 역학, 보건학, 거기다가 법규, 행정, 인구, 뭐 산업, 보건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범위가 되어서 전부 다 넓게, 얕게. 근데 최근에는 넓고 얕은 이 과목에서 깊은 부분이 가끔씩 튀어나와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9페이지에는 공중보건학의 꽃은 뭐냐면 공중보건학의 핵심은 뭐냐면 공중보건학의 코어는 뭐냐면 공중보건학의 메인 디시는 뭐냐면 역학이라는 거죠. 메인 디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먹을 게 생각이 나는 거지 이제. 역학입니다. 역학. 역학은 공중보건학의 시작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죠. 이 역학은 거기 두 번째 줄에 있는 병인, 숙주, 환경 이 세 가지가 그 핵심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질병의 예방 대책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오늘 받으신 문제도 아마 이 문제가 하나 들어있을 거고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첫 주여서 진도가 나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안 놔둬드렸는데, 이제 매주 문제를 10문제 이상씩, 최소 10문제 정도씩 이제 나눠드리고, 해답은 아시다시피 학원 홈페이지나 카페 같은 데 절대 게시를 안 하고 있죠. 수업을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모르긴 뭘 몰라. 카페에다 질문하면 또 알려주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1357, 아니구나. 369, 12.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 매 3시간째마다 문제를 같이 풀면서 정답을 알려드리니까 그때 해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지 않아도 수업을 계속 루틴하게 들으시면은 이때 문제를 푸는구나 하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간혹 문제 해답은 도대체 어디 들어있나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369, 12 매 3배수의 그 시간마다 끝나기 전에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그 문제들은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제외한 가장 최근의 문제들 혹은 되게 어정쩡하거나 어렵거나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 근데 정확하지 않은 문제는 저희는 취급하지 않거든요. 기억력에 의존한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정말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구나. 문제가 거지 같으면 거지 같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 교재에서 빠진 문제들을 또 나눠드리고 풀어드릴 겁니다. 아무튼 10페이지에 있는 리베렌 클락의 질병의 예방 수준 이거는 그냥 이 표를 그대로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놓고서는 문제를 받았을 적에 어떤 칸을 물어보는지 그거를 체크해 가지고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1차적 예방에서 비병원성기와 초기병원성기 중간 부분에 백신이 들어가는데 적극적 예방과 소극적 예방 두 가지 다 백신 예방 주사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적극적 예방은 항원을 주입하는 백신이었고 소극적 예방은 항체를 넣어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체를 주입하는 거는 너는 이제 할 거 없이 우리가 약을 넣어줄 테니까 그 약으로 치료하렴 이거고 항원을 넣어주는 건 네가 항원항체 반응을 통해서 네 몸에서 항체를 좀 만들어 봐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항원을 주입하는 백신은 그렇죠. 이 증상